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두 가지 모두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실 분들은 02786-1073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활용하실 분들은 1668-49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에는 한 건당 50원의 이용료가 든다는 점하고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의 이름,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 보내주셔야지 훨씬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 점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대응 전략 그리고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100초 문자 상담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어떤 종목 고민들 보내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문자매요. 와, 수고하십니다. 동성제약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 끝자리 번호 0980님. 이분은 지난주 내내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었는데요. 오택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 잘 대응하고 계시죠? 그 위쪽에 있는 삼성전자, 웅진싱크비 위쪽에 이주호 정지혜 앵커님 반갑습니다. XM 매수 가격 3,600원에 비중 80% 보유하고 계신 끝자리 번호 1441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M 전환사채 4천억대 100억 만기가 40년이라는데 악재일까요? 기업 전망과 대응 전략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라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재모 전문가님께서 설명 도와주시죠. 네, 일단 그 XM의 그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을 좀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설명드릴 건데 이게 그 100초 안에 또 설명드리기는 약간 좀 부족함은 있지만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을 조금 잡아주시면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아마 이 12발행, 전환사채 발행은 100억인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표면 이자율이 일단 0%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한 2년 정도, 2016년, 17년, 18년 이때 굉장히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표면 이자율을 제로로 해가지고 0%로 해서 이런 식으로 CB를 발행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내가 빌리는데 이자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빌리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CB든 또는 뭐 BW 발행이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가의 어떤 주식수의 희석화 때문에 좋지 않게 받아들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돈을 이자를 주지 않고 빌렸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게 잘 빌린 거고요. 이 빌린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중요할 건데 엑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종인데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돈을 벌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했던 거라서 지금 돈을 빌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2048년까지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만기가 길고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가가 보니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4,000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4,000원 넘어서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4,000원 넘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XM의 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악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이 100초 안에 상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재모 전문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대부분 악재의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제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어떤 종목들 볼까요? 수고하십니다. 애청자입니다. 만도도 있고 덴티움 그리고 웅진시크빅 있는데요. 이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동성제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성제약 매수 가격 18,900원에 비중 20%. 매도 가격, 손절 가격 부탁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0980님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해서 가격 전략 챙겨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보람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우선 동성제약 같은 경우 사실 연초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던 게 광역학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 2017년에 여기에 대해서 임상이 진행이 됐었고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2018년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 혹은 뭐 품목 허가를 받아서 사실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주가 그 이후로 좀 많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연초에 4월 지금 뭐 30일 4월 말경에
정부 정책 지원 이런 쪽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기다려야 되는 이슈는 뭐 품목 허가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혹은 임상이 뭐 다른 데서 좀 더 잘 되고 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좀 부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한 16,500원 그 이하가 좀 무너지게 되면 16,000원 가격대가 좀 무너지게 되면 일단 그동안의 어떤 지지를 받던 가격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조심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만 원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요, 제가 하나 골라볼게요. 애청자입니다. 이분의 고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자리 번호 6354님의 고민. 만도입니다. 매수 가격 35,000원에 비중 15%. 원금 가능할까요? 원금 찾을 수 있을까요? 비중 15% 두고 계시고 매수 가격 35,000원인데 원금 회복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모 전문가님, 만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만도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차트와 그다음에 향후 전망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자체는 3만 원 초반대가 일단은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지난 10월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분명히 이 가격대이죠. 계속 이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여러 차례 지금 나왔습니다. 최근에 3월 말에 4월 초 부분도 분명히 이 3만 원대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지금도 잘 보시면 3만 원대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지키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만도가 다른 자동차 업종 대비했을 때 지금 못 올라갈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적도 작년 대비 올해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히 만도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과는 같은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다소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도 자체가 원래 그렇게까지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뭐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35,000원대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아마 추가 매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절반 더 매수하셔가지고 약 30% 정도 비중을 맞추신 다음에 평균 단가도 낮춰주시고 매수하신 단가를 오히려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잡아두시고 이 39,800원 고점 이뤘던 자리를 한 최종적인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35,000원까지 회복 가능할까라고 궁금해하셨는데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비중과 함께 이 매수 가격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100조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진행하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1668-4917번으로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전화 받아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자, 어떤 분이 연결이 되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헬릭 스미스요. 헬릭 스미스 말씀이세요? 예, 예. 예전에 그 바이로메드였던 그 종목 맞죠? 예,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6만 원에 30%요. 26만 원에 30% 들고 계시고. 손실률이 조금 있으시네요. 예. 이게 갑자기 네. 유상증자의 얘기가 나오고 22만 원 정도에서도 안 팔았는데 회사를 네. 믿고 네.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급락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요. 제가 언제 매수하셨는지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31만 8천 원대까지 제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네네.
31만 8천 원 가는 것도 보셨고. 예. 그때까지도 들고 있었거든요. 더 갈 줄 알고. 네네.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면서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를 굉장히 믿음이 강해가지고 네네. 가져갔었는데 요즘 막 그 믿음이 자꾸 깨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뭐 손실이 가도 끝까지 이제 들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유상증자도 갑자기 뭐 15만 4,100원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뭐 대주주가 물량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즘 이제 신뢰가 이제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상담을 안 받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진짜 좀 가슴 와닿게 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 바이오 전문으로 보시는 전문가님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분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보람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바이로메드가 유상증자해서 아마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바이로메드가 유상증자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2015년, 2016년 아마 그때도 한번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유상증자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해외에서 헬릭시메스에게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규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맞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번 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임상 지금 3상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려면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이 유상증자를 한 거고 지금도 사실은 같은 이슈거든요. 얘네가 어떤 가격을 너무 다운을 시켜버리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이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보다 지금 저렴하게 유상증자를 더 받게 되는 거니까 뭐 주주들이 어떤 돈을 좀 납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바이로메드가 사실은 이게 뭐 나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나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로메드가 제가 여러 번 사실 미팅도 다녀온 부분들도 있어서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논문을 봐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뭐 재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치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좀 봐요. 그래서 좀 견디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 나중에 좀 이따 뭐 손절가는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임상이 좀 올해 하반기에 결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결과 나오게 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18만 원대가 그동안에 좀 지지 가격대였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좀 리스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임상을 위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자금들이 임상에 잘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노피스라고 하는 CMO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실은 유상증자가 이뤄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임상이 완료가 되면 약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CMO에 대한 투자 자금이 좀 유입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금 수혈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견뎌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유상증자 기간도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 좀 높기는 하지만 항상 평균적으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15에서 한 15% 정도 항상 있었던 종목이고 공매도의 영향이 사실 이렇게 뭐 간혹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내려오는 게 뭐 임상이 조금 지연돼서 투심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공매도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2015년, 뭐 14년 이럴 때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도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임상 결과 잘 나와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염려를 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100초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시 100초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빠르게 도움 해결 챙겨드릴게요. 문자함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함에요.
와, 벌써 끝자리 번호 6354님께서 이재무 전문가님 상담 감사합니다. 이 상담에 대한 감사 인사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 밑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LNF 매수 가격 27,000원에 비중 40%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끝자리 번호 2810님, 그리고 파세코, 웰바이오테, 덕양, 상보 다양한 고민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지만 이 비중이 다소 좀 많은 LNF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매수 가격 27,000원에 비중 40% 두고 계시는데 끝자리 번호 2810님의 고민입니다. LNF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님 이번에도 상담 상세하게 잘 부탁드려요. 네. 그 LNF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양극활 물질 또는 양극재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그 물질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LNF 이제 두 개 기업이 거의 양대 산맥처럼 자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삼원계 계열에서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 LNF 같은 경우는 NCM 계열인데요. 지금 일단은 LNF만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실적이 그닥 지금 썩 좋은 그런 환경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ESS, 뭐 화재 관련된 이슈들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모습, 그리고 전망이 점차 좋아지는 모습들로 나오고는 있는데 LNF만 일단 놓고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바닥권에 머물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2020년, 21년까지 바라보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이 아마 또 다시는 매수할 수 없는 바닥권일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 매수 단가 대비 내려오셨는데 다시 현금화를 조금 하시고 다른 2차 전지 쪽에 다른 대체 종목을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LNF 대해서 이 장단기로 매매 관점, 투자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시청자님의 이 대응 전략에 맞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덴티움 이 종목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끝자리 번호 86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덴티움 매수 가격 71,800원에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덴티움 바로 목표 가격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8627님의 고민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전문가님, 이 임플란트 덴티움 이 종목은 목표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디오와 같은 종목들보다도 좀 저평가되는 국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다른 업체들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0%대 이상을 좀 상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덴티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를 해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약하게 좀 보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향으로 진출이 되면서 초기에 집행이 되는 마케팅 비용이다 보니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 뭐 퍼 자체는 지금 현재는 좀 뭐 낮은 편입니다만 85,000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디오나 덴티움 같은 이런 업체들 대부분 수출향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정말 상당히 좋은 실적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85,000원까지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따로 잡아드리면 6만 원대까지는 그럼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손절가, 목표가는 85,000원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덴티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실적 면에서 다음 분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목표 가격 1차적으로 85,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대 잡아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이제 전화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이번엔 어떤 분이 어떤 종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기업이 궁금하세요? 저게요, 그거 뭐 아시아나 IDT 하는 거예요. 네, 아시아나 IDT. 좋습니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중은 예, 한
20% 조금 남짓하고 예. 네. 그거 가격은 예 23,65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예.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다고요? 예. 아,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게 이거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 때문에 좀 들썩거리는 기업 맞죠? 예. 오늘 왜 사셨어요? 오늘 사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예. 그거 뭐 이게 또 조금 또 올라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간들 뭐 얼마나 올라가겠는지요 이라 있기네. 네. 그래도 조금 올라가면 뭐 이렇게 매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증권사요. 증권사에서? 난 집에서 전화로 TV만 보고 전화로만 해요. 네, 전화로만 그러시군요. 사요. 예. 뭐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언제든지 들썩거릴 수 있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진짜 이게 어느 정도에서 또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예, 저는 텔레비 가는 것만 보니까 네. 잘 모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재모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 상담 근데 받아보시면. 이거 오늘 또 그거 4시 한 얼마 되면 팔 수 있다던데. 4시 35분에. 시간의 거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막 팔아볼까,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봐드릴게요. 이재모 전문가님 지금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시청자님 기존의 투자 성향 자체가 매매를 조금 빨리빨리 하시는 성향이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IDT를 먼저 증권사에 추천을 좀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뭐 10% 이상 올라갔다가 거의 1%, 그러니까 보합이 마무리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간에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내일장에서도 최근에 증시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는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어서 분명히 예. 내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좀 짧게 하시는 편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매도를 일단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에 매도를 오늘 4시 몇 분에 매도해볼까, 예. 네, 매도 가능하시면 매도하셔도 되고요. 예. 동 종목이 뭐 아시겠지만 매각 이슈로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네. 것도 확정 사실은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아시아나 그룹 자체,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통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아직 결정된 모든 것이 없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이 대부분 고객사 그룹사예요. 근데 그룹사가 매각이 되고 나면은 홀로 남겨졌을 때는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되면서 지금 거의 지배계열사, 지배구조상 지금 거의 지분을 76%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단기로 접근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시간에 매도를 하시든 내일장에 매도를 하시든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이해되세요? 예. 네네. 그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만 매도해보면 되겠네, 예.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익은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예. 네네. 네, 시청자님. 예. 그럼 뭐, 네.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언제, 뭐 안 팔고 있어도 됩니까, 그러면, 예. 난 빠지면은 팔아보는데. 예.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냥 조금 매매가 빠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렇게 좀 기회가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조금 빠르시고 회전이 빠르시기 때문에 종목 교체가 빠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수익률을 좀 따져보시기보다는 빨리빨리 이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자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매가 빠르시니까 이익권에서는 언제든지 매도를 내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목표 수익을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예, 얼마에 매달까, 예? 내가 뭐 한 5%면 5% 수익률로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5% 이상 되면 매도한다, 10% 이상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매매를 해주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추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매매를 자주 하시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절대. 네. 예. 근데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예. 네. 자꾸 팔고 사고 타고 뭐 그렇게 돼보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안 올라가면 옆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니까 다시 사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종목을 잘 샀잖아요. 네. 내 종목이 올라가는 시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내 종목이 올라가는 시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기다리기 위해서 싸게 매수해 놓고 비싸지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매매해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이 매매가 좀 빠르시잖아요. 회전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이 어떤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종목도 사시고 파시고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예, 죄송하지만 오늘 이거를 낮은 가격에 이어락했는데 낮은 가격에 이어나는 그게 안 팔리갖고 조금 높여갖고 또 사집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열을 받아갖고 그만 장애라도 팔 수 있는가 싶었으나 해봤어요 그냥. 무슨 예.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시청자님 그 원하시는 가격에 사신 게 아닌 거잖아요. 약간 비싸게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열받아 팔라지. 예, 근데 이제 그 종목의 특성상 이재모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종목의 특성상 워낙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청자님께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 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와버릴 거야 하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러면 예, 오늘 그만 저게 한 600원 정도 손해 본 거는 막 팔아부야 되겠다 그지? 아닙니다. 그냥 제 가격을 좀 지정해 드리면 예. 한 25,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5,000원 예. 네, 25,000원까지는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예.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지금은요. 예. 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5,000원까지 한가 있을게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제가 고맙네요. 안 그러면 장애를 팔아버렸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문자 한번 상담 진행해 볼까요? 문자함에 여러분들 고민 많이 올라와서요. 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함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보람 전문가님께 문자 왔네요. 앞서서 덴티움 상담 감사하다고 문자 왔고요. 그 밑에 성광밴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30%, 현재 10% 정도 손해인데 부탁드립니다. 라고 끝자리 번호 038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광밴드 아마도 11,5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손해가 지금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보람 전문가님께서 도움 챙겨주시죠. 네, 일단 성광밴드가 조선업종에서 피팅 장비를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부품도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업황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하진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나온 편입니다.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비용에 대한 효율화 작업들이 많이 좀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수주가 일부 좀 나와주면서 실적이 좀 괜찮은데 이게 2분기까지는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우려감이 반영이 된 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박스권 하단에 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서 일단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1,400원, 1,500원 이 가격대에 좀 무너지게 되면 그 가격대 일단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해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는 실적이다 보니까 뭐 10억 원, 20억 원 정도의 올해 실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 좀 높게 잡아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에 대해서 도움 챙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경우에는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시면은 챙겨가는 전략, 정리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아쉽지만 100초 문자 상담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거 받아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에 넣어볼 만한 종목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가 AS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벌써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그 종목 AS 해드리면서 오늘도 내일 여러분들의 포트에 넣어볼 만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해결사 이어갑니다.